직장인분들,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 분들은 집중. 직장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연봉입니다. 얼마 전에 워크맨을 보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연봉, 복지, 사내문화 이런 것들 중에 1순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연봉이었습니다. 자, 우리 희선 PD 연봉입니까? 복지입니까? 어느 정도 차이인데요, 연봉? 자, 연봉 3천만 원, 복지가 기가 막혀요. 1번 복지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연봉 5천. 연봉 5천으로 단타 치겠습니다. 연봉 5천으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걸 연봉으로 다들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연봉 꿀팁. 자, 첫 번째, 나는 신입사원이다. 신입사원들은 연봉 오픈한 사이트들, 제가 보니까 블라인드나 자플릿이나, 자, 일단 여기서 크게 재협상을 하고 들어가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 당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기업이 당신을 평가할 만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보통 오픈되어 있는 연봉에 맞춰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왜 찍느냐? 중요한 거는 내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때 어떻게 해야 내가 계속 연봉을 높여나갈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중요한 연봉 협상의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나름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럼 보통 1년, 2년 뒤에 연봉 협상의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경영진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게 되죠. 아무래도 경영진들은 3, 4명이고 여러분들은 혼자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강압적이거나 뭔가 내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희망하는 연봉이 얼마냐? 대기업들 기준은 자기평가의 기준이 있고 또는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한 3에서 5% 내외, 그리고 별도의 인센티브로 연봉을 협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큰 틀에서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보통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내가 드라마틱한 점수를 올리기에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오히려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이런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말씀드릴 거는 자기가 1년 동안의 업무적인 성과를 잘 정리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 두 가지를 같이 정리해 놓으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량적인 부분은 각 담당자별로 조금 수치화시킬 수가 있는 게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는 신규 인원을 몇 명을 내가 뽑았다, 면접을 얼마를 봤다, 회사의 이런 근속 연수가 얼마만큼 늘어났다, 퇴사율들을 나는 줄였다, 이런 게 인사 쪽일 거고, 마케팅 쪽 같은 경우는 운영하고자 하는 SNS 매체, 팔로워, 댓글, 인게이지먼트 이런 수치들이 작년 대비, 지난달 대비 내가 증가했다. 예를 들어서 영상 같은 경우는 제작 건수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편집한 것들, 아니면은 내가 그걸로 인해서 확보한 조회수, 정성적인 부분에서는 영상이다 하면은 편집 기술이 뭘 더 추가했다, 예전에 비해서 내가 칭찬 또는 피드백 또는 제 문의 건수가 늘었다, 한두 장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일단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많이 받고 싶습니다, 이게 되는 거고요. 1년치에 대한 성과를 좀 정리해 놓은 이런 파일이 있다면, 제가 1년 동안 나름 이러한 성과를 냈습니다, 10%까지는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일을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일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사실 그럴 때는 저도 과감히 그 회사는 떠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지만, 적어도 내가 성과를 낸 게 명확하고 회사도 일을 인정해준다면 분명히 평균적인 상승분보다는 더 올려주는 것을 고민을 할 겁니다. 두 번째 연봉 협상 노하우는 비슷한 업종의 사람들하고의 연봉을 비교해서 그걸 바탕으로 경영진한테 정확히 요청하시라는 거예요. 경영진들도 절대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돼요. 또 세 번째는 이 성과 베이스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회사로부터 1억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와, 연봉 1억이나? 그럼 제가 회사를 위해서 3억 벌어올게요. 보통 인건비 대비 회사는 2배에서 많게는 3배를 수익으로 봅니다. 즉, 한 사람을 내가 고용함으로써 과연 내가 2배에서 3배를 벌 수 있느냐, 기업은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연차가 쌓인다라고 해서 사실 연봉이 올라가는 구조는 이제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 계속 공부해야 회사 내에서의 내 입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아요. 경력자가 왔는데 일을 너무 못해요. 연차만 쌓인 거예요. 새로운 신입 연차들이 절대 일을 못하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다들 너무 막 스펙이 좋아요. 내가 그냥 5년차, 10년차라고 해서 찍어 누르는 거는 정말 옛날 방식입니다.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면, 자, 실무보다 중요한 게 뭐냐? 관리, 커뮤니케이션. 즉, 팀장들이 팀원들보다 실무는 좀 적게 하더라도 내 팀원들, 다른 클라이언트와 커뮤니케이션
성장을 어떻게 하고 관리하는지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관리보다 조금 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기획자. 내가 기존에 있는 서비스만을 계속 똑같이 하는 것보다 내가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내가 기획하는 거. 모든 회사의 꼭지점에는 전략기획팀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실무에서만 한정짓지 마시고 올라가는 거죠. 내가 관리자도 되고 전략기획자도 될 수 있는 분이 되면 그래도 나름 내가 위치해 있는 이런 기업 분야에서는 좀 더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짧게 중소기업, 대기업 연봉 협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봉, 복지, 업무 시간, 기타. 복지, 연봉. 저희 연봉이죠. 이유는 오래 일하려면 아무래도 회사 복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안 좋아도 돈을 많이 받으면 이제 그걸로 이해하게 좀 되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연봉이신가요? 위로 된다 안 된다. yes or no. 칼퇴하는데 연봉 3천, 야근 많이 하는데 연봉 6천. 저는 아무래도 칼퇴에 연봉 3천이 더 낫지 않나요? 연봉 3천 대 칼퇴를. 연봉이 높으면 맨날 야근할 수 있다. 저는 가능합니다. 근데 연봉이 낮은데 야근을 시킨다 그러면 내 최저시급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생각 때문에 야근하기 싫어져요. 지금은 어떠시죠? 지금요 야근하기 싫죠.